부에서는 오늘장 마지막 공략주와 내일 증시에 대해서 미리 전망해보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수평계 투자 노하우부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수급 주체들의 평균 단가를 활용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신현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 규모 조금 더 늘리고 있네요. 365억 원가량 코스피 시장에서 파는 모습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 건지 평균 단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대산업을 10만 한 2천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아차를 9만 8천 주, 기업은행 9만 6천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현대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26,400원대 CT, 메릴리치, HSBC 창구를 이용해서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오늘 고가권이 26,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고가권에서의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저가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오늘 종가상에 25,400원 라인대를 이탈할 경우에는 매도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외국인 매도 상위 1등은 외환은행입니다. 22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KL이 18만 주, LG 플러스 15만 주, 그 다음에 이제 11시간대에서는 이제 한진해운을 매도를 좀 가장 좀 많이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일단 먼저 한진해운 보고 외환은행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만원대에서 평균 단가 만원대고요. CS 창구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CS 창구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점에다 하단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고요. 9,500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외환은행입니다. 오늘 이제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가 22만 주 정도 나오고 있고요. UBS 창구를 이용해서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7,460원대에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은 7,600원까지 있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진해운은 매도 의견을, 외환은행은 보유의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자, 기관 쪽도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오랜만에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투신권에서도 367억 원가량의 매도가 잡히고 있어요. 자,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있는 건가요? 예, 투신권 중심에서 매도하는 주식은 SX 페노션을 매도 1위고요. 그 다음에 GKL이 9만 6천 주로 2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삼성 창구를 이용해서 투신권의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주식은 일단은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재료가 소멸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STX 페노션은 매도 의견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매도하지 못하게 되면 이 주식은 3,600원 라인대까지는 하방이 좀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매도 2등인 GKL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KL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도 단가가 3만원대 정도 되고요. 네. 창구는 삼성 창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GK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점에다 하단선 라인돼 있죠. 29,150원입니다.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이 38,000원까지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38,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보유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신권을 보겠습니다. 투신권은 이제 우리투자증권을 10만 3천 주, 외환은행을 7만 3천 주 정도 이렇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금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12,800원대 삼성 창구를 이용해서의 이 투신권 창구입니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볼리저밴드 상단선인 13,000원대입니다. 13,000원대까지는 보유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금융은 보유의 의견을, GKL도 보유의 의견을, SL펜오션은 매도의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연기금 쪽도 좀 볼까요? 지금 연기금 말씀해 주세요. 예, 연기금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경기 방어주,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인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이제 한 5만 2천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가 4만 1천 주 정도, 한일유화가 8만 8천 주 정도예요. 오늘은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3만 9,100원대 평균 단가고요. 삼성창구를 이용해서의 연기금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4만 5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고요. 자, 연기금의 매도 주식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7만 주 정도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28,900원대 하이투자증권 창구를 이용해서의 연기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싼 고점을 찍고 주가가 밀리는 있는 구간대고요.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이제 종가상에 28,500원, 뭐 오늘이건 내일이건 28,500원에 이탈하게 되면 볼리저밴드 하단선까지 하방이 열려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매도 의견을, 대우 인터내셔널 보유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이렇게 종목들을 꼼꼼히 다 살펴봤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은 뱅가드 관련 물량, 첫 번째 외국인들 뱅가드 관련 물량들은 이제 뭐 절반 정도는 좀 나왔고요. 4월달 들어서는 이제 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1950포인트권에서는 연기금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하고 연기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적엔 지수가 199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아직 추세가 뭐 이탈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2020포인트까지는 좀 보셔도 뭐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4분기 들어서면서 어닝 시즌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뭐 안 좋은 거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번에는 4월달, 5월달은 국내 경기 부양책, 추경 예산을 한 7조 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GDP 성장률의 0.5%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 부분이 턴할 수 있기 때문에 2020포인트까지 보는 전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고점에서 볼리지밴드 상단선, 오늘 시초가 고점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장세가 좀 지속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잘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은 매도 의견을, 코스피는 2020전까지 보자라는 그 의견이네요. 신현식 전문가였습니다.